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와! 선생님, 네. 오늘은 네. 우리가 또 색다른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네, 바로 이 책이죠. 네. 네. 전은지 선생님이 들려주는 도전 우주 미션. 미션. 네. 선생님, 저는 이 우주, 근데 미션이란 단어가 확 와닿더라고요. 뭔가 이제 이 책 읽는 동안은 제가 우주인이 된 듯한 느낌도 좀 들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우주 관련 직업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싫어요. 싫어요? 저는 싫어요. 무서워요. 무섭죠? 네, 무서워요. 네. 왜 무섭고 싫을까요? 우주 공간에 나가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구에서 땅을 딛고 살던 이 습관 때문에 그런지 네. 몰라도 그 허허 공간에 가가지고 뭔가 내 생존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네. 우주나 이런 말만 들으면 대단하다. 네네. 어떻게 과연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네네. 이 항공우주공학자, 네. 이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네. 이렇게 막 편안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선생님? 와.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기가 거기에 적성이 없다면 누가 등 떠밀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직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설문조사한 걸 보면은 주로 뭐 교사, 네. 공무원, 네. 크리에이터, 네. 건물주 이런 네, 것들이 네. 건물주, 네. 그죠, 선생님? 두바이 거지도 있고요, 선생님. 또 있잖아요, 백수. 뭐? 돈 많은 백수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재벌 이수 뭐 이런 거 있다며요. 그건 또 안 되겠네요. 네. 그럼 아버지가 먼저 꿈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직업, 우주에 관련된 직업은 매우 생소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접해보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꾸는 꿈이 부모의 꿈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런 쪽에 도전하는 꿈을 얘기하진 않아요. 주로 아까 말했듯이 교사, 공무원, 안정적이고 뭔가 잘릴 위험이 없는 그런 일을 주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많이 접하니까 그런 게 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네. 하다 보면 이 네. 관련 책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너희는 그러면 우주인이 되고 싶어? 우주공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네, 네.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선생님. 맞아. 근데 막연하게 어떤 게 나오냐면 과학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과학자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어서 네. 제가 그럼 너는 어떤 분야의 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생각보다 꿈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꿈이 없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닌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은 어릴 때 꿈, 아까 제가 빵 터졌던 그 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정말 놀랐어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이 스타일은 진짜 교수님이시거든요. 별로 얘기하고 아니, 싶지가 그게 나쁜 않은데요. 직업은 아닌데 네네. 그냥 생각지도 않게. 왜냐면 선생님 아까 막 좀 깨알 자랑하셨던 게 초등학교 때 전교 2등으로 졸업하셨다고. 저는 전교 2등이 제 짝지였는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전교 2등의 꿈. 네. 이게 우리 아이들 진로하고도 연관이 있는 책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는데 전 진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네. 산골에다가 시골에 네. 있는 학교를 다녀서 그때는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롤모델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학교 가는 길에 버스가 하루에 한 서너 번 다녔는데요. 그 버스 안내양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네.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멋있었어요. 예, 그때. 근데 이제 하루에 선생님이 그 꿈 조사를 하는데 제가 그 꿈에 뭐라고 적어냈냐면 버스 안내양 이렇게 적어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지금도 충격적이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실망스러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릴 때 꿈을 잊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꿈이 없었구나. 정말 꿈다운 꿈이 없었구나. 보여지는 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어떤 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네. 그 아이의 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옛날 그 제 꿈이었지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부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아이들의 꿈, 또 아이들의 적성 이 찾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 이 책 하자고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막 우주에 관련된 책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선생님이 왜 추천하셨는지 알았어요. 읽으면서 상당히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리고 전은지라는 선생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 프로필을 보면 네. 상당해요, 이분이.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네네. 선생님. 왜 대단한지. 네. 연세대학교에서 천문 우주학으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와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거친 후 현재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항공, 우주, 공학 이런 거면 네네. 사람들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정말로 이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른이 읽으니까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와닿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지식들이 이랬구나. 내가 그 몰랐던 그 퍼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이번에 해보면 안 될까요? 네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상당히 네. 좋았어요, 선생님. 와, 선생님 처음 우주에 가게 됐을 때 처음에 우주선이 딱 보내졌을 때 얼마나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 기분이라는 것은. 근데 그 가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네. 수천 수만 명이 그 우주선을 하나 보내기 위해서 엄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과 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동물을 보냈잖아요. 네. 초파리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가 어렵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랬어요. 최초 우주를 간 것이 네. 바로 초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생물체를 태우긴 태워야 되는데 다른 생물체는 아직 또 위험 부담도 있고 하니까 초파리를 보냈다 이건 거네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서 성공했던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음. 총 긴장을 하게 되었고, 네. 이제 소련에서는 라이카. 네, 이 개가 이제 유기견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척박한 곳에서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기견을 보냈는데 우리 라이카가 죽었다라는 거죠. 네. 죽은 상태로 돌아온 거죠, 선생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 우주선이 며칠 만에 돌아왔길래 라이카가 죽었을까? 또는 이 우주선 안에는 라이카가 먹을 수 있는 먹이나 이런 거를 좀 실어주지 않았을까? 먹이만 있었으면 나름 생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이 라이카 입장에서는 또 동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많이 연습을 시켜서 보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지만 그 연습과는 이 실전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동물을 보내고 있지 않다. 이제 지금은 사람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이 가는 것도 네. 일단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가서 네.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다시 지구로 귀환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네. 한번 보낼 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 러시아나 또는 지금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이 네.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후발주자이면서 겨우 이제 뭐 20년, 30년째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발사체는 가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 국가죠. 네. 우주 개발에서는요. 네. 네. 그런데도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많은 발전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네, 네. 닐 암스트롱 저희 어렸을 때 있잖아요, 선생님. 그 달이 막 나오고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두통령 선전 할 때 닐 암스트롱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닐 암스트롱 했었는데 맞아요. 이 달 착륙했던 분이죠. 이분이 네, 이제 처음에 딱 달 착륙했을 때 멋진 말을 하세요. 음.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참 멋있는 말이네. 이 말을 준비하고 갔겠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야. 탁 내렸을 때 와 이랬을 텐데 그죠, 준비하고 갔어야죠. 왜냐면 이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와 하고 끝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렇죠. 닐 암스트롱이 거기에 발을 탁 내릴 때 네. 어떤 발을 먼저 내렸을까? 어떤 발? 네. 보통은 우리가 왼발 오른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왼발이 먼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왼발 우주복을 입고 있다 보니 어. 두 발로 이렇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달은 또 중력이 우리보다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 이렇게 사뿐히 탁. 근데 막 상상도 되지 않아요? 네. 사뿐히 이게 슉 내려갈지 네. 이렇게 정말 탁 이렇게 내려갈지
정말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세 분이 가셨단 말이에요. 네. 닐 암스트롱, 네.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예요. 근데 네네. 마이클 콜린스는 제일 안타까운 게 사령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달에 발을 닿지 못했다라는 거. 아, 정말 안타깝겠네요. 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네. 과연 네. 누가 먼저 내려가기로 어. 약속을 했을까?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잖아요. 네네. 닐 암스트롱이 이 분야에서 선배였던 거예요. 아, 선배. 그래서 선배 먼저. 어쨌든 닐 암스트롱이 먼저 발을 디뎌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울 때 아폴로 11호, 네.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공식처럼 그 우리가 맞아요. 이야기했던 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혼자만 갔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발을 디딘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령선 안에 계셨던 분도 있었고, 그렇죠. 이 세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멋진 말, 멋진 행동, 멋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게 물론 우주에 관련된 책이지만 네. 제 인생에도 많이 와닿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막 이제 읽으면서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실패라고 하면 아 네. 이제 망했다. 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물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뭔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하지만 이 책에서 그 비슷한 맥락을 발견을 했어요. 성공적인 실패라는 것. 우리가 실패면 실패지 성공적인 실패다? 아, 이 말이 정말 멋지게 와닿았다는 네. 거죠. 아폴로 11호 이후에 아폴로 12호, 13호 계속 연구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13호 때 달에 도전을 했겠죠. 근데 가는 과정에서 폭발을 한 거예요. 달에 착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우주인들을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는 게 더 큰 미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지구에 성공적으로 귀환을 시켰다. 우주에 나가면 하나하나가 실패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실패들이 모여서 결국은 뭔가를 이루어낸다라는 거. 이게 결국은 성공적인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다. 네. 그래서 최초 이제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보다 오히려 돌아왔을 때 네. 그때가 더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했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감히 누가 거기 우주 밖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고장난 우주선에서 다시 귀환을 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말 속에 성공적인 실패. 와,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우리도 많은 실패를 하지 않나요? 네. 실패하고 나면 좌절하게 되고, 아,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계속 도전하고 또 성공 속에 실패, 그리고 그 후에는 성공과 성공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우주 개발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분야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곳, 그죠? 그렇지만 알고 싶은 곳, 그것을 우리가 탐사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우주 미션을 띄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인데 늘 성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벌써 우주 개발을 한 지가 50년, 6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발전을 가지고 왔다고 보거든요. 우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막 그 갈 때 내가 우주로 간다라는 그 설레임과 또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의식도 엄청날 테지만 중요한 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무서워요. 그렇죠. 저도 무서워요. 네. 마무리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쁘기도 하고 정말 팍팍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진 한 장, 즉 먼 명왕성 쪽에 있는 보이저 탐사선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고 태양계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 한 장, 거기에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지구를 표현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구는 과연 얼마나게 나왔을까? 정말로 요 작은 먼지만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진짜 지구가 이렇게 전만하게 보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잘 살겠다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구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네, 우리 아름다운 지구 네. 잘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고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저만의 한 줄 평을 만들어 봤어요. 역경 속에 한 줄기 빛은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을 준다. 와. 좀 생각이 많았어요. 선생님.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네. 이게 우주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극복하는 내용들이 저한테 정말 와닿았거든요. 네. 아이들도 책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다 이 책 속에서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독후 활동을 한다면 독서 감상문을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자신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세 부분 정도 고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기억에 남았는지 생각과 느낌을 붙여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항공 우주와 관련된 직업들을 한번 검색을 해본 다음에 네.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직업 하나를 골라서 자세하게 좀 소개하는 글 이거라든가 좋네요. 아니면 자기가 그 미래의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글쓰기 이것도 네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항공 우주라고 해서 직업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직업이 있을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라는 거죠. 좋네요. 로켓 대 미사일. 여기 미사일이라는 말도 나오지. 한번 여기 읽어볼게. 연필처럼 길쭉하게 생긴 로켓의 몸체에는 연료, 그러니까 추진체로 가득 차 아주 있고 떨어지는 거 맞죠? 그다음에 뾰족한 여기 머리 부분에 우리가 운반하려는 물건들을 여기다가 싣는데요. 선생님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북한이 로켓을 만들었고 뭐 쏘아 올렸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을 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쏘아 올렸다라고 할 때는 막 무기가 상상이 되고요. 네. 우주에 관련된 책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우주로 보내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네. 좀 사실 충격을 받고 놀란 게 뭐냐면 로켓하고 미사일은 같은 거다 사실은. 네네. 그런데 밑에 발사체 말고 위에 여기 짐칸 같은 곳에다가 거기에다 과연 뭐를 싣느냐에 따라서 핵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우주에 가는 로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요 짐칸에다가 핵을 실었다는 거죠. 로켓을 슉 발사해가지고 핵을 싣고 가면 어딘가에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칼날의 양면 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로켓이라는 게. 네. 그죠? 우주를 탐사하고 개발하고 뭔가 연구를 하고 이런 거에 쓰면 로켓이 우리가 순기능인 거고 핵을 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이거는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좀 자기가 몰랐던 지식 같은 거를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책의 힘 아닐까요?